네, 여야가 어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내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2달간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법안은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손혜원 청문회와 5.18 망언 의원 징계 등 곳곳에 정치적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닌데요. 민생을 외치고 있는 여야 정치권, 이제는 정말 민생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국내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저희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아마 저기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성산대교 쪽 바라보는 화면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지금 엄청납니다. 네. 미세먼지 얘기부터 좀 해 볼까요? 지금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면서 국민들도 지금 고통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부랴부랴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검은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부 책임론을 또 내놨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원전을 좀 더 가동을 하고 석탄이나 뭐 LNG 이 발전을 좀 줄이면 미세먼지가 좀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미세먼지 원인이 워낙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석탄 문제는 하나고 그래서 빨리 탈석탄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전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탈원전을 너무 급격하게 우리가 탈원전을 했는데 이걸 한번 재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지금 그것보다 사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거의 경제 때문에 사실 한숨이 푹푹 나왔는데 요즘은 한숨을 미세먼지 때문에 쉬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숨도 쉬기 힘든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여야가 없습니다. 이건 여야가 없고 지금 현재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지만 이건 무난히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서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잘 통과되리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후보 시절에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부모 마음이 타들어가고 또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서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국민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사실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특히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뭐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은 말이 젊은 분들이 촛불을 들고 싶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만큼은 국회는 국회대로 여야가 힘을 합하고 정부는 빨리 그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빨리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월 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재난으로 한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 법안하고요 미세먼지 대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지금 후에 일어나는 미세먼지 일이고요. 특별법은 벌써 작년 7월에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7월에 통과되고 올해 2월에 이제 이게 그 시행이 되는데 이 동안에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을 해서 정말 유효하고 적절한 그런 시행령을 아주 강력한 시행령을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미세먼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사실 지금 우리가 뭐 기승전 법안이 만약 안 돼서 대책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이 법안은 지금 대책하고 무관은 아니죠. 별개의 것이고 빨리 대책을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 불기만을 기다렸지 실제로 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저희 야당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공기라는 것이 공공재고 여기에 대한 그 관리라든지 이런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행령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되고 국민의 뭐 분노도 표출이 된다면 뭐 기꺼이 야단도 맞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당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주면 정부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지금 예를 않을까요? 들어서 어떻습니까? 뭐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에 포함하지 않은 걸 이미 다 내놨습니다. 저도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법안 발의에는 여야가 없이 거의 53건의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다 같이 했기 때문에요. 이 법안하고 상관없이 빨리 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홍보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아프지만 질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저께 그 환경부 장관께서 중국과 회담을 하고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중국이 소위 말하면 고농도 미세먼지의 80%가 중국이 원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항의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80%라는 것도 참 애매합니다. 어떤 연구는 뭐 50%다.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함부로 지금 장관이 대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에 항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안하셨듯이 이 문제만큼은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중국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고 비용도 발생된다면 같이 논의를 해서 뭐 같이 공동 부담을 하든지 이거는 굉장히 협력 체제를 서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아까 해외 사례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지금 굉장히 아주 낮은 수준의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규제를 좀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전 국민이 같은 고통을 당한 거 이번에 다 같이 당하니까 이거는 서울 지방에 없고 모두 다 지금 선진국 아까 뭐 파리도 얘기했죠. 런던도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인천이 지금 뭐 1, 2위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그 해외 선진국만큼 좀 강도 높은 규제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규제를 하면은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또 서민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층에 대해서 이 규제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분들이 소위 말하면 그 생활 전선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경유차 같은 거 조금 세심하게 좀 살펴볼 아주 필요가 디테일하게 있겠고요. 살펴서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해 나가면서 대책을 알겠습니다. 마련해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원인도 상당히 복잡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푸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개인이나 민간에서 어떤 대책을 뭐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고 이 부분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제 본격 가동됐습니다. 행보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했어요. 그 방명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 봉하마을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봉하마을 간 거는 이번에 저희 당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네. 김무성 대표 때도 갔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갔었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네.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방문은 저희도 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기서 그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때 이 통합은 단순히 뭐 보수당 내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전 국민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특히나 그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나름 그 당시에 했던 업적에 대해서 한미 FTA라든지 강력하게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나간 전임 대통령의 공과는 우리가 같이 함께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성숙된 이제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제 행보는 거기에 부합되는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 봉하마을에서 일부 단체들이 시위를 좀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5.18 망언한 의원들은 왜 징계 안 하냐 이 부분인데 지금 어제 사실은 의원총회가 첫 주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 의총에서 이 징계안이 좀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명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 윤리위원장도 지금 사퇴를 하면서 징계 자체가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김순희 의원이라든지 징계 자체가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안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 윤리위에서 일단 제명하겠다라고 안을 올렸고요. 공고를 했고 의총이 지금 의총에서 이제 안 다뤄졌고 네. 김진태 의원, 김순희 의원 거는 지금 윤리위원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뭐 분위기가요? 다 아시다시피 여야든 지도부가 바뀌면 그 이전 지도부에 있던 모든 분들은 다들 사의를 표명을 하고 새롭게 바뀝니다. 네, 세수는 세부대 이 얘기 남기셨더라고요. 그분이 또 안 하셔도 다들 뭐 대변인도 바뀌고 모든 그 당직이 다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김영종 윤리위원장님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또 윤리위원장을 곧 그 모셔야 되겠죠. 금방. 예, 그런데 지금 한성교 총장께서는 그냥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바라는데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전에 이정명 그 의원을 네.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맥락에서 이분들이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지금 계속 현 윤리위원회 사의서를 장인. 사퇴해서 사직서를 지금 좀 보류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이제 짓고 나가시라. 만약에 네. 뭐 당신께서는 그만두시겠다. 뭐 통상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빨리 윤리위원장을 새로 그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같은 입장으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도 조속히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랬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그 윤리위 절차를 진행하고 그대로 따를 것이다. 또 뭐
지금 조경태 최고위원이나 한성교 총장께서도 이것은 반드시 그 윤리위를 열어서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곧 윤리위를 열어서 저는 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종명 의원님께 왜 안 하느냐 이거는 두 분이 이제 윤리위에 이번에 회부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해서 아마 같이 하는 의총을 여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법원이 오늘 오전에 지금 나온 소식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돌연사 우려 뭐 병명 9개 정도 얘기를 하면서 건강상 이유 때문에 보석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차원에서는 보석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자유한국당 내에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하나의 계파 지금 뭐 없다고 하지만 친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당 내부의 어떤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아까 일단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지금 일단은 구속 상태가 풀리게 됐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정치 활동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렇진 조건이 않죠. 까다로운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특히나 지금 당내에서 소위 뭐 과거에 친박 비박 또는 친박 친이라는 개념은 이제 거의 허물어지고 없다고 보시면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인선에서도 뭐 친박이다 어떻다 이러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의총에서 저희 비공개 발언하면은 성향이 어떤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해 갈라치기 하는 건 다 허물어졌고 저는 정치 활동을 하실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 크게 좀 길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 후속 보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여쭙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조간신문에 중앙일보였죠.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또 다른 곳이 있다라고 북한에다 얘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라더라라고 했던 부분이 분강이라는 지역이었다. 이게 이제 영변 핵시설 외의 지역이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국정원이 어제 정보위에서 분강이 영변이 속한 행정지구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변 핵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미 당국은 이미 분강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또 국정원이 정부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원래 이제 작년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1차 회담 끝나고 나서 일부를 이제 철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철거 시설 중 일부를 복구하고 있는 정황이 나왔다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노이 회담 성공에 대비해서 좀 발사장 폐기하는 거를 좀 더 많이 폐기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요. 협상이 실패해가지고 다시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정원에서 얘기한 두 가지 분석 중에 어느 건지는 저도 정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 동창리라는 곳은 굉장히 미국한테는 중요한 곳이죠. 그 많은 핵시설이나 여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굳이 작년에 일부를 철거했죠. 그 이유는 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그게 거기 있기 때문이고 소위 말하면 그 화성 15 ICBM이죠. 이걸 탑재하는 백두산 엔진을 거기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미국한테 소위 말하면 우리 여기를 이제 철거한다, 파괴한다. 이것은 미국한테 니네 안심해도 된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걸 다시 이제 그 일부를 다시 새로 문을 달고 그러느냐. 그게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언제 그렇게 됐냐면요. 회담하기 한 달 전. 2월부터 이렇게 2월 했다고 한 합니다. 20일 20일, 정도 네, 전후였다고 2월 이전부터 그러던데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김정은 그 위원장께서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소위 말하면 비핵화 대화 대신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마 이런 걸 이용해서 다시 이 그 동창리를 이용해서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한 이 저강도 뭔가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새로운 길을 이런 가겠다라고 전문가들이 했던 이런 예측을 네.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예측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여하튼 북한이 이렇게 서로 이번에 입장이 확연히 다른 거는 확인을 했지만 바로 이렇게 어떤 그 공격 준비라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좀 더 그 전략적으로 준비를 좀 할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아무튼 미국과 엇박자나지 않는 그런 그 대북 전략, 또 대미 전략, 또 일본에 대한 중국에 대한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호장룡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